안녕하세요. 주식회사 SIA 전태균 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보기 힘드신 인공위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인공지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 회사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관측함으로써,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어떠한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레바논 베이루트 지역에서 어느 특정 저장소에서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폭발을 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초대형 폭발이 일어났었고 10km 밖까지 충격파가 발생을 하면서 도심 지역이 초토화되고 1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4천여 명 넘게 부상하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인공위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이시는 영상이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역의 위성 영상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잘 정돈된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아예 항구의 한 부분이 뻥 뚫릴 만큼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어느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굉장히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피해를 해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 대해 구조를 활동을 펼쳐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실제 어느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주로 나타나는 선박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박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특히 이런 굉장히 넓은 지역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들을 주로 인공지능 기술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위성, 그리고 항공 영상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석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계와 사람이 협업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덜 알려진 회사긴 하지만은 저희 회사의 관계사인 세트레가이는 2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별 1호를 발사했던 멤버들이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위성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저희는 그 위성을 바탕으로 해서 촬영되는 영상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좀 더 보기 쉽게, 그리고 좀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좀 더 많은 가치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지구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특히나 국방, 그리고 국가안보 쪽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관측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특히나 요즘에 올 여름 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드셨죠. 이런 기후와 관련된 예측, 혹은 토지, 그리고 부동산, 혹은 지구상에서 어떤 건물이 생겨나고 어떤 지역적인 변화가 있는지,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지까지도 인공지능 기술로서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성이란 것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위성으로 볼 수 있는, 아까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굉장히 항공으로 촬영한 것만큼 굉장히 선명한 해상도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촬영 주기 동안 굉장히 개선이 돼서 이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동일한 지역을, 혹은 관심 있는 지역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이 많이 찍히면 많이 찍힐수록 특히나 많은 위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 특히나 위성 영상의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지구 궤도상에서 약 2천여 개 정도의 위성이 현재 궤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600여 개의 위성이 더 발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상이 하루에도 약 100TB 가까이 영상이 촬영되고 지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구글어스에서 보실 수 있는 미국의 월드뷰 3 영상은 0.3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컴셋 3호, 그리고 3A 호는 약 0.5m, 0.7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뜻하는 바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한 픽셀의 크기가 약 0.3m, 그리고 0.5m, 0.7m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좋은 해상도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보통 스쿨버스만한 굉장히 큰 2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보내서 위성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가운데 보시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위성 자체가 책상 위에 올라갈 만큼 굉장히 작은 위성인데요. 이런 위성들이 보통 무게는
100kg 이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톤의 무게가 아니라 단지 수십 킬로의 위성만으로도 이제는 우주에서 발사를 하고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해상도가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준수하게 쓸 수 있는 위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오른쪽에 보시는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이제 우주에 로켓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발사한 로켓을 다시 지구로 수거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획기적으로 가격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합쳐지게 된다면은 위성 영상은 더 좋은 사진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저가의 영상을 굉장히 꾸준히 그리고 더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우주 시대에서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도 굉장히 빅데이터지만 앞으로는 지금에 있는 규모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더 큰 영상이 앞으로는 쏟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더욱더 필요할 시대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입니다. 실제 위성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몇 가지 분야를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방, 그리고 국가안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산업 분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 예방,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위성 영상을 촬영을 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차역에 열차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걸 위성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죠. 그냥 단순히 기차역에 나타난 기차를 촬영을 했을 뿐인데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하지만 38로스 사이트에서는 이런 위성 영상을 통해서 김정은이 주로 타고 다니는 기차를 결국 위성으로 관측을 하면서 이 지역에 김정은이 출현했다, 아직 멀쩡히 건재하다라는 사실을 위성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 분야입니다. 특히나 전 지구적으로 관심이 있는 도시개발 혹은 지역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토지가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도시나 어떤 도로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이제는 위성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도시 단위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 지역에 어떤 지역이 물인지, 어떤 지역이 나무가 더 커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성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쓰나미, 그리고 대형 화재, 그리고 지진, 그리고 수해 등과 같은 것들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피해 면적을 찾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평범한 도심 지역이 이제 지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건물들이 다 무너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지역,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 그리고 즉시 그 피해 지역을 확인하고, 그리고 얼마큼 피해를 입었는지, 어느 지역을 먼저 구조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특히나 위성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올해 초 미국 국방부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나타났던 결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계 5위를 달성을 했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어떤 지역에 피해를 입었으며 건물이 전면 파손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단시간 내에 1초 내에 이 모든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개선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것들이 기상 예측입니다. 특히나 현재 최근 몇 년간 이제 한국 주위의 지형,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요인들이 굉장히 다각화되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시 아니더라도 동구에서는 비가 오고 유성구에서는 날씨가 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대체 기상 예보, 기상 예측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장 2시간 내에 비가 올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정확도, 그리고 예측 정밀도,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예측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단 30분 뒤에 이곳의 기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기상 조건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도 위성 영상과
인공지능 기술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위성 영상을 데이터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도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 3박자가 갖춰져야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공위성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에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그 구축된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AI 모델을 잘 학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학습된 모델을 어떻게 잘 새로운 위성 영상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얻을 것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씩 잠깐 소개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위성 영상이라는 굉장히 큰 영상을 데이터로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촬영하는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보다 거의 수백 배 가량 크기의 영상 크기와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성 영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사람이 쉽게 그리고 기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드는 도구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잘 갖춰진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사람과 기계가 같이 협업을 해서 단순히 기계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무조건 수작업으로 처음부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와 사람이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코치해 주면서 양쪽의 지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하나씩 토픽을 말씀드리면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객체들을 모두 찾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찾은 객체가 도대체 진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실제 위성 영상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찍은 지역과 오늘 찍은 지역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위성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 떠 있는 굉장히 큰 카메라로 촬영한 디지털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위성 영상의 가치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의 해상도를 개선시키는 슈퍼 레졸루션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은 군사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 특히나 사람이 관심 있는 지구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것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나 아니면 선박, 그리고 차량들 혹은 다양한 시설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사항이 있는지를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가를 위성, 그리고 AI 시스템, 그리고 영상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소화 측면, 그리고 이런 영상을 분석하는 결과를 실제 최종적인 사용자가 실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화, 그리고 그 AI 모델을 사람이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AI가 틀린 것들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확보, 그리고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이런 단순히 AI를 하나의 도구만으로서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나타났었던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군사 지역 에서 피해를 입었었던 군사 공항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해상도 개선 측면에서는 왼쪽과 같이 굉장히 계단 현상도 많고 삐뚤삐뚤한 영상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매끄럽고 이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으로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 광학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레이더 영상이나 기상 분야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이 있는 지역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이런 학술 활동들을 단순히 내부적인 연구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계 경진대회나 혹은 주요 학회에서 저희의 실력을 마음껏 내뿜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준 높은 대회에서 계속 상위권으로 입상을 하면서 저희의 인공지능 실력이 이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동료를 계속 찾고 있고요. 이제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런 인공위성과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동안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질문이 행성 탐사에도 해당 기술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영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카메라 혹은 로봇이 우주에 떠 있지 않고 그런 어떤 특정 행성에 올라가 있더라도 그 행성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